혹시 유럽연합에서 디지털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아주 거대한 사이버 보안 규제 변화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핵심을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스마트 기기가 해킹당했어요. 그럼 보통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 내가 비밀번호를 너무 쉽게 했나? 혹은 이상한 링크를 눌렀나 하면서 사용자 탓을 하죠. 그쵸? 그런데 말이죠. 유럽연합은 이제 생각이 좀 다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EU가 이제 보안의 책임을 사용자에게서 제조사로, 그러니까 그 제품을 만든 사람에게로 확 넘겨버리고 있어요. 이게 그냥 정책이 좀 바뀌는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생각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는 거의 혁명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변화를 5단계로 나눠서 쭉 훑어볼 겁니다. 먼저 어떤 규칙이 생기는지 큰 그림부터 보고, 그래서 방어 체계는 어떻게 조정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제조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 모든 정보를 관리할 데이터베이스는 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 새로운 현실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예전에는요, 각 나라마다 또 회사마다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방식이 제각각이었어요. 이런 파편화된 방식으로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공격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EU가 칼을 빼든 겁니다. 하나로 통일된 아주 강력한 전략을 만든 거죠. 이 모든 규제가 향하는 최종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더 이상 개별 국가나 기업이 알아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유럽연합이라는 이 거대한 디지털 시장 전체가 마치 한 팀처럼 움직이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 투명한 정보 공유나 협력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법이 되는 겁니다. 그 의지가 정말 강력하게 느껴지죠. 그럼 이 거대한 목표를 어떻게 이룰까요?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이 NIS2 지침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만약 보안의 구멍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안전하고 또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공식적인 신고 창구를 만들겠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조정된 취약점 공개 CVD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연구원이 취약점을 딱 발견했을 때 이걸 막 사상에 바로 공개해버리거나 나쁜 해커한테 파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에 공식적인 중개기관에 먼저 알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조사는 문제를 조용히 해결할 시간을 벌 수 있고 우리 사용자들은 안전하게 패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아주 합리적인 프로세스인 거죠. 그리고 이 CVD 프로세스의 심장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CSIRT, 그러니까 컴퓨터 보안 사고 대응팀입니다. 이들이 연구원이랑 제조사 사이에서 믿을 수 있는 중재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연구원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제조사랑 패치를 언제까지 만들지 협상도 조율해주고 서로 못 믿고 싸우는 대신에 협력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새로운 규칙에서 가장 파워풀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사이버 보건력 법안, 줄여서 CRA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요, 그냥 책임지세요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조사에게 아주 직접적이고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에요. 핵심 원칙은 딱 하나. 설계부터 보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품을 다 만들고 나서 보안도 좀 해야지 하고 땜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그 첫 단계부터 보안을 핵심 부품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마트 TV, 냉장고, 자동차는 물론이고 소프트웨어까지 디지털 요소가 아주 조금이라도 들어간 제품이라면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다요. 이 법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이 타임라인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 제품에서 이미 해커들이 막 공격에 쓰고 있는 취약점이 발견됐다? 그러면 딱 24시간 안에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하루요, 하루? 그리고 72시간 안에는 일반적인 정보를, 14일 안에는 아주 상세한 분석 보고서까지 내야 합니다. 와, 이건 거의 뭐 실시간으로 대응하라고 법으로 못을 박아버리는 수준이죠. 만약에 이 숨막히는 규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냥 경고장 하나 받고 끝날까요? 전혀요. 일단 최대 1,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2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2.5%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내야 해요. 이건 뭐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과 맞먹는 엄청난 수준의 제재입니다. 이 말은 즉 사이버 보안이 이제 그냥 기술팀의 영역이 아니라 회사의 운명이 걸린 아주 중대한 법규 준수 문제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모인 모든 중요한 정보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세 번째 퍼즐 조각이 등장합니다. 바로 EU 취약점 데이터베이스, 줄여서 EUVD인데요. 이 EUVD가 모든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추적하는 거대한 정보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EUVD가 기존에 있던 글로벌 표준, 그러니까 미국의 NVD를 없애고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보완제에 가깝습니다. NVD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데이터에다가 유럽연합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위협 정보라든지 각 나라 언어로 된 가이드, 그리고 지금 유럽 내에서 실제로 어떤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지 같은 아주 지역적인 정보를 더해서 훨씬 더 풍부하고 실용적인 데이터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 이 EUVD를 보면 딱 세 가지 화면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위협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중대 취약점만 따로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당장 해커들이 써먹고 있는 악용된 취약점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죠. 그리고 이후 공식 절차를 밟고 있는 조정된 취약점 현황까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변화, 이 새로운 규칙들이 유럽에서 디지털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저는 이 문구가 EU의 새로운 전략을 가장 완벽하게 요약한다고 생각해요. 협력과 강제를 결합해서 디지털 단일 시장을 보호하는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CVD를 통해서는 같이 합시다 하고 협력의 판을 깔아주고 CRA를 통해서는 안 하면 큰일 나 하고 강력한 법으로 강제하는 말 그대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쓰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거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NIS2는 협력을 공식화하는 규칙, CRA는 제조사의 책임을 강제하는 규칙, 그리고 EUVD는 이 모든 정보를 모으고 공유하는 규칙입니다. 바로 이 세 개의 기둥이 합쳐져서 앞으로 유럽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 시대를 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법이 시행되는 2026년 9월 11일,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사고 대응 프로세스는 이 숨막히는 14시간이라는 압박을 견뎌낼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으신가요?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